안녕하세요. 천연치료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미주입니다. 여러분, 임신을 하면 태교를 하라고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태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태아가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먹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까요? 물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태아는 엄마의 양수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양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엄마와 태아가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탯줄입니다.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은 영양분과 산소가 전달이 되고 태아가 그 영양분을 먹고 생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다시 산모에게 전달이 됩니다. 엄마가 먹은 영양분과 산소가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되지만 그런데 엄마의 혈액과 태아의 혈액은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산모의 혈관과 태반의 혈관 사이에는 조직액이 있고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의 면역체계가 태아를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자신이 아닌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약 산모의 혈액이 태아에게 직접 전달된다면 혈액 속의 항체와 그런 균 세포들이 태아의 세포를 공격해서 죽일 것입니다. 엄마의 피와 태아의 피가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산모가 세균에 감염이 되어도 태아는 안전합니다. 산모가 암에 걸려도 태아는 암에 걸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태아의 피는 부모의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수정란에서 태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산모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먹는 음식과 말 행동은 태아에게 그대로 영향이 미칩니다. 그리고 입덧이 생기는 것은 태아의 노폐물 때문입니다. 산모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태아가 내보내는 그런 노폐물도 달라집니다. 평상시 좋지 않는 음식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덧을 하고요. 건강한 사람은 입덧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임신을 했을 때 입덧이 전혀 없어서 제가 임신을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태아에게서 나오는 노폐물이 많으면 산모의 혈압이 올라가고 붓고 임신 중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을 하면 평상시에 안 먹었던 음식이 땡긴다고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그 이유는 몸 스스로가 입덧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구토, 중추를 자극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본능적으로 찾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태아가 자라면 오줌을 싸게 되는데요. 그것이 양수가 됩니다. 태아가 자랄수록 양수의 양도 많아집니다. 엄마의 양수는 0.9%의 염분을 가지고 있고 바다의 염분도 0.9%, 그리고 병원에서 맞는 링겔 수액 주사도 염분이 0.9%입니다. 우리 사람의 혈액도 염분이 0.9%입니다. 태아는 이렇게 10달 내내 물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도 물에서 나왔고 저도 물에서 나왔고 지구도 물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도 지구도 물 없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할 때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가정 불화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나쁜 파장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물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물은 파장을 통해서 엄마의 모든 것을 마치 스마트폰처럼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고 송신하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플라스틱 그리고 화학 제품들, 식품 첨가제들이 산모의 몸속에 들어가면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산모의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노폐물로 빠져나오지 못한 나쁜 물질들이 10달 동안 태아의 양수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계속해서 태아에게 나쁜 파장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태아는 전자파 받는 것과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참 이상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옛날 아이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개구장이었다면 요즘 아이들은 문제야 수준, 행동 발달 장애 등등을 갖고 있고
주의가 산만하고 자기가 대답을 해놓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고 거친 행동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춘기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나갔는데 요즘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을 보면 유별나게 사춘기를 겪습니다. 아예 딴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제가 잘 보는 방송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신혜라와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데요. 문제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금쪽 처방을 내려주는 아주 좋은 방송입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지만 우리 막내 아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지 참 골치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저는 두 아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유별날 정도로 좋은 것만 골라서 먹이고 안 좋은 것들은 주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부터 이 아이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제 양육 방법에도 문제가 없었던 거는 아니겠죠. 저보다 음식을 아무거나 먹이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 이렇게 착한 것 같아요. 말썽도 잘 부리지 않는 것 같고요. 나는 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이러지? 그런 의아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태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을 때 시댁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을 갖고 있었고요. 출산에 대한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을 했었고 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고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부부 사이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데요. 그때 부부 사이가 좋았더라면 훨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지나고 나니까 후회와 죄책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두 아들에게 내가 임신했을 때 가졌던 그런 좋지 않는 감정과 영향들이 제 눈에도 보입니다. 제가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산모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그대로 아기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좋지 않는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음식이 독을 만들 수 있고 소화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집안 교육과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아이를 무턱대고 낳고 양육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준비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부부가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부 학교가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교를 할 때 아이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재능이 있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태교를 요즘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태교보다는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태교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지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중국 베이징에서 일주일 건강 강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때 참석자 가운데 2명의 임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임산부가 강의 도중에 가끔씩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서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도박을 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일로 인해서 남편에게 대단한 그런 분노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강의 중에 하루 강의를 그 임산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물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2시간 넘은 그런 강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남편에 대한 분노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감정을 그대로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물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 분노의 상태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빠와 원수가 되든지
평생 좋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서로 해치는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남편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엄마가 이 태아를 위해서 아빠에 대한 그런 나쁜 감정들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아가야, 엄마는 아빠 때문에 좀 속상하지만 난 너가 있어서 행복해. 너가 태어나면 아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란다. 너가 태어나면 아빠는 다시 좋은 아빠로 돌아올 거야. 이런 긍정적인, 희망적인 상대방에게 감사하지 않지만 감사한 말을 전하고 상대를 아빠로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말로 바꿔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임산부는 강의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말이 태아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상당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이 물로 포도즙을 만들고 성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했더니 파도가 잠잠해지고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고 그 물을 반대편 강에 던지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었더니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물은 자기를 만든 창조자를 기억하고 물은 창조자의 말을 수신하고 송신하는 운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해진 것은 요단강 물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가 보낸 메시지가 이미 그 물 속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지 물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산모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자폐아가 될 수도 있고 임신 중에 약물을 잘못 먹으면 기형아가 될 수도 있고 문제는 아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입니다. 엄마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이 먹고 마시고 바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좋은 아기가 태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나요? 제가 결혼하기 전 장애자 시설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태어나서 정상이 아니면 다 갖다 버립니다. 부자들이 더 많이 갖다 버립니다. 어느 날 그 지역 방송국에서 장애 아동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방송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부모가 그 방송에서 자기 아이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자 시설에 찾아와서 자기 아이를 노출시켰다고 굉장히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사람은 이기적이다.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저 아이 탓이 아닌데 모든 고통의 무게를 저 아이 혼자 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못난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중에 자라서 사회적으로 문제아가 되고 폭력배가 되고 부모에게 짐이 되고 오히려 장애자보다 더 골치 아픈 그런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미 문제아가 되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음식이고 그 다음이 물입니다. 그 다음이 가정 환경과 그 구성원들입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은 음식과 영양이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쁜 음식이 나쁜 피를 만들고 그 나쁜 피가 나쁜 생각을 만듭니다. 피에는 물이 90% 들어 있습니다. 생채소와 과일에는 수분이 90%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수분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물은 피를 맑게 하지만 기름은 혈전을 만듭니다. 여러분, 나쁜 말을 하면 물의 입자가 아주 흉악스럽게 깨져서 피를 오염시킵니다. 반면에 좋은 말을 하면 물의 입자가 더 아름답게 바뀌고 좋은 피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구에도 바다가 있고 강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바다가 있고 강이 있습니다. 혈관은 강이고 심장은 바다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마시는 물은 주로 거꾸로 역류된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화가 많고
여러분들 화가 나면 피가 거꾸로 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물이 치료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